안녕하세요. 상담하는 남자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제가 가족들이 도박 문제를 처음 접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그 내용을 이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도박하신 분들께는 좀 죄송하지만 영상을 여기까지만 시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이제 이런 말씀 드리면 도박하신 분들이 좀 기분이 좀 상하실 수 있는데, 제가 가족 편을 좀 드는 건 아니고요. 가족분들이 도박 끊어가는 걸 도와줄 수 있도록 어떤 지식이나 해야 될 내용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을 때 우리가 도박을 잘 끊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가족들도 그것을 연습하고 배울 시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께서 가족의 품으로 돌아갈 때 가족들이 잘 준비가 돼 있어서 여러분들을 다시 따뜻하게 가족으로서 맞았으면 좋겠다는 준비를 하려고 하는 거고요. 그래서 도박하신 분들이 좀 불편하시더라도 이 점을 좀 양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가족분들 안녕하세요. 지난 시간에는 제가 이 도박 문제와 돈 문제를 구별을 해야 된다, 이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이거를 구별해야 되는 이유는 도박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돈을 갚으면 이 일이 끝난다라고 하는 생각이 있는데, 그 생각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바꿀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는 빚 문제, 돈 문제보다 이제 도박 문제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돈 문제를 얘기를 안 할 수가 없겠죠. 돈 문제를 얘기를 할 때, 빚 문제를 얘기할 때는 어떤 태도를 가지고 얘기를 하면 좋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돈 문제 자체가 굉장히 심장이 떨리는 일이고 굉장히 놀랍고 무섭고 두렵고 화가 나는 일이 맞습니다. 그래서 금액이 얼마 있는지를 알아갈 때 여러분들께서 도박한 사람한테 뭐라고 하고 화내고 이러는 거 괜찮습니다. 간혹 어떤 책들 보면 이 도박하신 분들만 따뜻하게 감싸줘야 되고 우리가 그걸 품어주고 보살필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저도 그 말에는 동의를 해요. 그 말은 동의를 하는데, 그것도 가족들이 도박을 끊어가는 거에 있어서 잘 준비돼서 그렇게 가자는 방향이지, 지금부터 막 상황이 지금 막 다 터져가지고 난리가 났는데 그렇게 하기가 힘들죠. 우리가 무슨 예수님 부처님도 아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요, 당연히 화낼 수 있고 당연히 실망감도 들고 그렇습니다. 그런 상황인데, 그런 상황에서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도박을 끊는 거에 조금이나 초점을 맞춰서 대처할 수 있을까, 이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해요. 자, 돈 문제를 얘기를 합니다. 이 돈 문제를 얘기를 할 때 대부분 돈 문제가 어떤 식으로 좀 얘기 되냐면요, 한번 이렇게 막 쏟아낼 거 쏟아내고 뭐라고 할 거 막 뭐라고 하고 화낼 거 화낸 상태에서 그래 빚 문제가 어떠냐, 이렇게 얘기를 한번 해보자, 들어보자.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한번 이렇게 진정이 된 상태에서 빚 문제를 들어요. 그러면 이 도박하신 분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보입니다. 하나는 빚을 작은 것부터 오픈하는 분도 있고요, 하나는 빚이 많은 것부터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대부분은 빚이 많은 것부터 얘기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빚이 많은 거 얘기하시는 분들 말씀드릴게요. 이분들은요, 빚을 얘기하라고 했지만 실제로 이야기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를 굉장히 고민하고 있어요. 분위기를 보고 눈치를 보다가 해봐라 하니까 빚을 큰 것부터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 다 큰 게 나오죠. 그때만 해도 그래도 들어보려고 했으니 가족들이 좀 이렇게 버티셔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 얘기를 해요. 그러면 또 나오면 그래도 좀 버틸만 해요. 근데 이게 세 번, 네 번 나오면 가족들도 아니 거기서 또 빌렸냐, 뭐 사채 썼으면 사채까지 썼냐, 막 이제 이런 얘기를 듣다 보니까 막 놀래고 막 흥분되다 보니까 다시 또 뭐라고 하게 되죠. 이런 분위기를 도박자가 이 온몸으로 느끼면서 순간순간 이건 말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해야 되냐 말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엄청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말을 못하고 숨겨놓는 것들이 자기가 몇 달 아껴가지고 어떻게 해볼 수 있는 돈들이에요. 소액 돈들. 그 돈들 때문에 거의 100에 99는 재발돼요. 그래서 빚을 얘기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요, 도박자가 빚을 끝까지 얘기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중요해요. 이거 되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도박자는 계속 거짓말하고 숨기잖아요. 근데 여기서 계속 숨기고 거짓말하는 게 계속 나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얘기를 할 때는 그 거짓말하고 숨기지 않기 위해서 최대한 그 얘기를 들으려고 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도박 빚을 얘기를 할 때 첫 번째, 끝까지 들을 수 있는 준비 자세가 돼 있냐, 이거를 먼저 보셔야 돼요. 사채, 정말 빌려서는 안 될 어디 거래처 사장님, 그 다음에 어떤 불법적인 부분에서 어떤 벌금이니 혹은 재판을 받고 있는 이런 부분이니 여러 가지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놓고 이야기를 들을 준비를 해야 됩니다. 자, 두 번째는요. 그날 말했던 거에 대해서 모두 다 신뢰를 하면 안 됩니다. 이유는 도박을 하면서 돈을 빌릴 때 우리 같은 경우는 어디에서 이자 얼마에 언제까지 갚아야 된다 이런 것들을 명확하게 하면서 돈을 빌리잖아요. 도박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돈 빌리지 않아요. 그냥 일단 돈만 구하면 그냥 그게 끝이에요. 그래서 빚을 정리할 때도요. 내가 어디서 빌렸는지, 이자가 얼마인지, 내가 언제까지 줘야 되는지 이런 거 모르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 빚을 얘기할 때 이분들이 자기가 기억하고 있는 것들이 잘못 기억하고 있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기억이 안 나는 것도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빚 빌려주고 이런 걸 악용하는 분도 있거든요. 자기가 200 빌려줬는데 250 빌려줬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50만 원 더 받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확실하게 빚을 빌릴 때 무언가 남겨놓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금융권이 당연히 남아 있겠죠. 빚을 얘기할 때 필요한 것은 그날 이야기했던 것들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할 수 있는 시간들을 만들어 놓는 게 되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빚의 목록을 이렇게 쭉 이렇게 정리하고 나면 알았다.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하자. 이렇게 해주세요. 이게 매우 중요합니다. 다음에 다시 한번 얘기해보자.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중요하다고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사실 이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이 밑에는 도박을 끊어가는 핵심 원리가 숨어져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원리를 가지고 움직일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 원리에 대해서 좀 제가 말씀드려볼게요. 도박하신 분들이나 중독되신 분들은 중독적 사고라고 하는 굉장히 독특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도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굉장히 지켜야 될 신념 같은 게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도박자들도 도박을 하기 위해서 가지고 있는 어떤 그런 신념들, 도박 때문에 만들어진 그런 신념들이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한방이랍니다. 한방. 이 도박하신 분들도 돈을 따잖아요. 근데 자기는 한방 땄다. 그래가지고 도박을 끊어갈 때도 한방해서 한방에 끊어갔다. 이런 게 있거든요. 근데 잘 한번 생각해보면 도박하신 분들이 한방을 따진 않았어요. 이때도 따고 저때도 따고 저때도 따고 그리고 또 딸 때도 한 번에 딴 게 아니라 연속으로 몇 판을 계속 맞추면서 딴 금액이 누적된 거죠. 그러면 그게 한 방에 딴 거예요? 여러 방에 딴 거예요? 여러 방에 딴 겁니다. 근데 도박자들은 그거를 한 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중독적 사고거든요. 근데 이 중독적 사고로만 보면 아니고 패턴으로 봐야 돼요. 그러니까 도박을 하기 위해서 어떤 중독적 사고를 만들어내고 그 만들어낸 그 중독적 사고가 또 도박을 한다. 이게 시스템처럼 패턴처럼 돌아갑니다. 그래서 이 중독적 사고는요. 불난집에 기름을 붓듯이 이 중독 행동을 더 강하게 하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중독적 사고가 도박을 끊어가야 되는 그 상황에서도 그대로 이 패턴이 돌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도박 문제가 오픈하는 날 자기는 이 오픈을 해가지고 한 번에 빚을 갚아야지 이런 생각이 계속 돌아가고 있어요. 이 한 번에. 또 상담실에 와서도 선생님 도박을 한 번에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도박을 빨리 끊을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이런 걸 자꾸 물어본다고요. 이거는 뭐냐면 자기가 이 중독됐던 패턴 빨리빨리 뭘 해서 해결해야 된다. 이 패턴이 계속해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도박 문제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빚 얘기를 할 때 빚 얘기를 한 번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돼요. 여러 번 해야 돼요. 본인은 한 방 딴 게 아니라 여러 번 땄어요. 그러니까 정상적으로 생각을 하면 아 내가 여러 번 땄구나. 빚을 갚아도 여러 번 따서 갚아야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한 번만 따서 갚으면 된다고 생각한다고 했잖아요. 도박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도 그 생각이 그대로 작동하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그 생각이 작동이 한 번이라도 덜 되게 조금이라도 늦게 되게 이렇게 하려고 오늘 얘기를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얘기하자 이렇게 기회를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기회를 만들면 그러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기다릴 수 있습니다. 변화되기 위한 준비를 하는 그 과정을 자연스럽게 기다릴 수 있고요. 대신 도박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굉장히 더 답답하고 짜증이 나요. 근데 그거를 잘 이겨내야 이 도박 문제가 잘 끊을 수 있어요. 그 답답하고 짜증나는 건 뭐냐면 한 방에 빨리 해야 된다 이 생각이 자꾸 돌아가는데 이게 안 되니까 답답하고 짜증나는 걸 계속 오거든요. 그 답답하고 짜증나는 데 온다는 건 뭐냐면 그 생각이 실현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가 막고 있는 거죠. 그 생각이 실현하지 못하게. 얼마나 잘하는 겁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기다리는 게 초반에는 굉장히 최고의 답이에요. 그래서 이렇게까지 제가 말씀드려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도 무언가 하는 거랑 똑같은 거라고. 그러니까 뭐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오히려 초반에는 훨씬 잘하시는 거라고. 제가 이렇게까지 말씀드립니다. 왜냐? 도박자는 자기가 짜증나 화를 충분히 낸 상태에서 그 패턴이
돌아가지 않는 것을 계속 경험할 수 있어야 돼요. 자, 또 하나 있습니다. 좀 전에 설명하면서 처음 한 내용에 대해서 다 믿지 못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시 얘기할 수 있어야 한다고 했잖아요. 다음에 얘기할 때 어떻게 하면 좋냐면요, 정리를 스스로 잘 해가지고 오시라고 하시면 좋아요. 이 정리를 할 때 누구한테 얼마 빌렸고, 이자가 얼마고, 언제까지 갚아야 되고, 한 달에 얼마씩 갚아야 되는지 이거를 잘 목록해서 가져가라고 하세요. 이 작업을 여러 번 반복하셔도 좋아요. 그래서 빚이 정확해질 때까지. 너를 못 믿어서 그러는 게 아니라 너도 이 빚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해보고 어떻게 할지 생각을 해봐라. 그런 의미에서 이걸 해보자. 물론 이 도박하신 분들 그거 잘 못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은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미리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미리 그런 걸 해두시면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또 이어지는 부분이, 빚을 정리해왔잖아요. 그러면 통장 내역 같은 거를 한번 쫙 뽑으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제 막 제가 아는 분들은 막 수백 장 A4 용지로 막 이만큼씩 뽑거든요. 몇 년치 거를. 은행 가면 다 뽑아줍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요, 몇 달이 걸릴 수도 있어요. 며칠이 걸릴 수도 있고요. 자기가 도박 금액으로 잃은 금액, 딴 금액, 입금한 금액, 출금한 금액, 이런 것들을 쫙 정리를 한번 해보시라고 하세요. 그러면 이제 자기가 이 현실을 더 이렇게 받아들이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물론 고통스럽거든요. 받아들여야 돼요. 그리고 그 빚을 정리하는 게 하루아침에 안 끝나요. 아까 제가 그랬죠. 여러 번 반복할 수 있어야 된다고. 그러니까 그거 여러 번 반복하는 일이거든요. 도박자는 한 번에 끝내려고 했죠. 근데 이거는 여러 번 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그렇게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돈을 빨리 갚아주고 도박 문제를 빨리 해결해가지고 이 사람이 딱 좋아지게끔 하는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그렇게 빨리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도 중독의 입장에서 보면 중독자와 같은 생각이에요. 그건 되게 위험한 생각입니다. 그래서 우리부터 여러 번 반복해야 된다. 도박 문제가 많이 발생했으면 많이 발생했도록 길고 오랫동안 해야 된다. 이거를 꼭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리면 부모님들이 자기들이 막 더 화내가지고 뭐 잘못한 거 아니냐 이렇게 막 말씀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다른 상담자들은 어떨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충분히 화낼 수 있으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말은 좀 삼가해 주셔야 되죠. 같이 죽자, 인연 끊자, 이런 말들은 제의를 해주시고, 힘들다, 정말 힘들다, 걱정된다, 너무 속상하다, 너무 화가 난다, 이런 것들은 충분히 표현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그런 과정들이 있어야 가족분들도 도박자를 도울 수 있는 그런 상태로 다시 올 수 있습니다. 네, 이상으로 오늘 내용을 마치겠고요. 다음 시간에는 도박자가 도박을 하고 싶어도 못하게 하는 환경 통제, 환경 관리라고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뭐 통장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돈 관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얘기를 아마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하면 효과적인지 이런 거에 대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도 너무 애쓰셨고요. 우리가 가는 길이 정말 달팽이처럼 더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혼자 가면 너무 힘들고요. 여러 명이서 함께 가야 됩니다. 그래서 가족분들께서도 함께 갈 수 있는 분들 많이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